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업은 디즈니 프린세스와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공주라는 키워드를 던졌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쁜 드레스, 큰 성, 화려한 무도회? 어떤 분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공주들이 생각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진짜 역사 속 공주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 프린세스 공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이 된 나라와 문화를 살펴보고 실제 공주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디즈니에서는 공주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사랑도 스스로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 진짜 공주들이나 여성들은 좀 달랐어요. 공주들은 대부분 왕의 딸이거나 왕자의 아내였고요. 단순히 예쁜 왕의 딸만이 아니라 나라 사이의 외교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끼리 동맹을 맺거나 이익을 얻는데 활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맨 오른쪽에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공주였는데요. 프랑스의 황후가 됩니다. 겨우 14살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의 왕세자와 결혼을 하러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또 그 옆에 있는 다이애나비는 왕자의 아내인 공주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요. 나라 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는 아니지만 어떤 가문의 이익 또 영국 왕족의 이익과 어떤 세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영국의 왕인 찰스와 과거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공주의 삶을 보면 어떤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이제부터는 디즈니 속 프린세스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고 그 배경이 된 나라나 시대, 그리고 진짜 그 시대의 여성 혹은 공주의 삶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공주는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는 디즈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사악한 왕비, 일곱 난쟁이, 그리고 독사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배경은 중세 독일로 추정됩니다. 성, 숲, 거울 등 전형적인 중세의 분위기가 나타나죠. 실제 중세 시대의 공주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됐습니다. 디즈니 영화 속의 백설공주는 숲으로 도망치고 난쟁이들과 살면서 결국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실제로 여성이 혼자 숲을 가거나 누구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백설공주와 관련된 여행지로는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있습니다.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과거 디즈니 로고의 이 하얀색 성의 모델이 된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데렐라입니다. 유리구두, 마법, 호박마차, 그리고 무도회. 정말 전형적인 공주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신데렐라의 배경은 프랑스, 특히 루이 14세 시대쯤으로 보여요. 그때는 모든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절대 왕정 시대였고요. 무대회도 철저하게 신분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말은 즉 현실에서 평민이 갑자기 공주가 되는 신데렐라와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유리구두는 원래 모피 구두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어로 모피와 유리는 상당히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번역가가 잘못 옮겨서 모피 구두가 유리 구두가 됐다는 말도 있죠. 관련된 여행지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에 위치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궁전으로 과거 프랑스 왕족과 귀족이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직접 보면 신데렐라의 궁전이 현실화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정원이 진짜 굉장하다. 이 벨사이 궁전은 무려 63,149제곱미터예요. 경복궁의 18배야. 와, 18개 하니까 실감이 된다. 심지어 여기 방만 무려 2,300개나 있어요. 2,300개? 저걸 다 써? 제가 여기가 명예문이라고 하거든요. 뭐야? 와. 아, 그때가 생겼어. 와. 40kg. 보시면 이 양옆에 약간 날개처럼 생긴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귀족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2,300개가 됐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곳들만 보여드릴 거니까 0층은 그냥 쿨하게 패스하고 바로 1층으로 올라가요. 왕이랑 왕비가 살았던 곳들.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왕의 스테이트 아파트예요. 야, 장난이다. 아이고야, 친구가 친구. 와, 그냥 박물관이네. 베르사이 궁전은 마리 앙토네트 때문에 유명해졌죠. 루이 16세랑 마리 앙토네트가 이 예배당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마리 앙토네트. 왕의 스테이트 아파트 동선으로 이동하면 바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헤라클레스 방, 살디아큐리라고 하죠. 봐야죠. 살디아큐리. 그래서 이거 설명 듣고 봐야겠다. 그래서 그래, 그 누구기 좀 필요하다. 아까 보신 그 예배당 기억나시죠? 왕의 스테이트 아파트. 사실 그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 여기가 사실 예배당이었어요. 진짜 화려하다. 다 금으로 이렇게 금색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헤라클레스 방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천장을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작품. 세계에서 가장 큰. 끝내주네 정말. 너무 많아.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화가 프랑스와 르몬의 작품입니다. 엄청 유명한 화가였죠. 이 화가는 사실 어릴 적 때부터 이탈리아 가서 공부했어요. 특히 이제 천정화를 좋아했는데 미켈란젤로와 피에트로 다 콜토나의 천정화 다 보고 이렇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돌아가서 이 헤라클레스 방 천정화를 그리면서 프랑스 화가들도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천정화 만들 수 있다, 그릴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루이 15세 왕 수석 화가 이렇게 임명됐어요. 중요한 거는 많은 전문가들 프랑스에서 르무안 돌아가시고 나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훌륭한 천정화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구나. 와. 그 유명한 비너스의 방이라고 해요. 여기도 인기 있는 방이 있구나. 예술적인 깍지는 방들. 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냥 박물관이 따로 없어요, 진짜. 그러네. 자체가 이 방이 사실 특징이 있어서 진짜 신기해요. 양쪽에 벽을 보시면 대리석과 실제 대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 보여요. 저기는 그림인 거죠? 이 기둥은 진짜인 거고. 맞아요. 기둥은 제일 진짜 바깥쪽은 진짜인데 안에 이제 눈속임을 저렇게 만들어주고 공간은 넓어 보이라고. 엄청 넓어 보여. 진짜 안에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대단하다. 와. 야, 여기 진짜 제일 많아. 여기 진짜 많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바로 메큐리의 방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왕의 의식용 침실이었어요. 왕의 침실 실제로 작은 방은 아니고요. 보여주기 위한 침실이에요. 보면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좀 짧아요. 맞아. 그거 짧아 보이는 게 침대가 진짜. 메인 중에 메인 가볼게요. 우와 진짜 예쁘다. 베르사이 궁전의 메인 중에 메인 거울의 방이라고 해요. 거울의 방. 맞아. 그거 제일 유명해. 제일 유명해. 여긴 가야 되는데. 여기 무조건 가야 돼. 필수. 와. 야, 여기 엄청 화려해. 베르사유 궁 가면 무조건 여기 가요. 베르사유 가는데 여기 안 갔다? 진짜 바보예요. 진짜 제일 화려하네. 진짜 봤던 거죠. 라갈레 데 글라스라고 해서 거울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여기저기 17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건데
근데 보니까 500개 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루이 14세가 17년 차 다스리고 있을 때 그걸 기념하자는 의미로 업적을 꾸미는 이런 식으로 바꿨대요. 17주년 기념이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저렇게 이제 쾌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공원 정면을 보고 오른쪽이 이제 왕의 주소가 있고 왼쪽이 왕비 아파트가 있는데 통로가 이 거울 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는 저기가 원래는 지붕이 없는 야외 테라스. 그래서 그걸 이제 궁전으로 쓰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붕을 덮자. 그래서 지붕을 덮고 정원을 봐야 되니까 정원 쪽에다 창문을. 저거 나중에 건설이 된 거네요. 예. 아이고. 정말 중요하고 역사적인 대접들을 여기서 했어요. 벨사이유 주야. 현재 프랑스 대통령들도 이 중요한 VIP들을 위해서는 접견식으로 쓴대요. 메르켈이네요. 메르켈.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 이제 거울방을 통하면 이제 왕비의 방. 왕비의 방으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왕비의 아파트 중에서 그 상징적인 침실이에요. 아이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1770년도부터 1789년도까지 사용했어요. 진짜 화려하다. 와 진짜 화려하다. 누구셔도 잠이 오나 저거. 저 장식 자체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이 공간이 오픈돼 있었던 곳이에요. 침실이. 자, 여기가 바로 왕비랑 왕이 식사를 하던 공간이었어요. 만찬실. 야, 저럴 때는 막 실크 이런 것도 되게. 세 번째는 벨입니다. 미녀와 야수의 벨이요. 초반에 마을을 거닐며 책을 읽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벨이 책을 읽는 장면은 그 시대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18세기 프랑스는 계몽주의 시대였기에 지식과 과학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책을 자유롭게 읽는 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렇게 벨은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인 셈이에요. 그냥 예쁘고 착했던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죠. 벨의 마을 배경은 프랑스의 콜마르와 에기스하임입니다. 진짜로 가보면 디즈니에 나왔던 그 배경 그대로 꽃이 가득하고 나무 집들이 줄지어서 있는 마을입니다. 네 번째는 자스민입니다. 알라딘과 마법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며 자유를 꿈꾸던 모습이 기억나니까 자스민이 살던 아그라바는 가상의 도시이긴 하지만 중동과 인도 문화가 섞인 곳이에요. 현실에선 이슬람 궁정 문화처럼 공주는 대부분 외부와 격리된 분리된 공간에서 살았고 결혼도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스민은 사랑도 직접 선택하고 궁전을 뛰쳐나가기도 했죠. 디즈니에선 그걸 자신의 선택의 중요성으로 강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스민의 궁전은 인도의 타지마할에서 디자인을 따왔고요. 시장의 풍경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바자르의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실제 타지마할과 바자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 장면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뮬란입니다. 뮬란은 중국 부기 시대의 배경으로 하고요.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가족을 지키는 용감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뮬란은 중국의 실제 전설 속 인물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시 여성이 실제로 군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설로서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디즈니는 뮬란을 통해 가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용기 있는 여성성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뮬란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로는 만리장성 그리고 중국의 후난성이 있습니다. 특히 후난성 같은 경우는 뮬란의 고향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두 곳만 봐도 뮬란이라는 캐릭터가 다른 공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전쟁터나 군대와 관련된 그런 독특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은 모아나입니다. 모아나는 바다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대사를 많이 반복을 했는데요.
실제 모아나는 하와이, 사모아, 피지처럼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폴리네시아 문화라고 하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들을 일컫는 말이 폴리네시아 지역인데, 이런 섬 지역들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그들의 핵심이고요. 신기한 건 실제 이 지역에 여성 추장도 있었고 모아나처럼 마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나라는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여행지로는 하와이의 마우이 섬 그리고 사모아 전통 마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의 마우이 섬은 모아나의 캐릭터 마우이의 이름이 이 마우이 섬에서 왔고요. 이 사모아 사람들의 옷 스타일과 어떤 전통적인 그런 액세서리들을 보았을 때 모아나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디즈니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모아의 많은 모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디즈니 프린세스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디즈니는 공주를 자유롭고 용기 있는 존재로 그리지만 현실의 공주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묶여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디즈니가 보여주는 건 그런 현실을 넘어서 내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바꾸는 그런 나의 삶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즈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과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론 수업 PPT 내용은 마치고요. 관련해서 마무리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7년 너무나 유명한 백설공주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디즈니 공식 최초 공주이자 작품에서 나이가 14살밖에 안 되는 최연소 공주이기도 합니다. 왕자님의 키스를 받고 저주에서 풀리는 그런 클리셰의 시초이기도 하죠. 만약 실존 인물이라면 37년생이니까 90살이 넘으시네요. 다음은 1950년 신데렐라입니다. 작중 나이가 19살인 신데렐라는 21살인 엘사를 제외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공주라고 합니다. 왕자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하는 일명 신데렐라 스토리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유리구두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다음은 1959년 오로라 공주입니다. 오로라 공주는 니값하는 공주입니다. 잠자는 공주라서 작중에도 등장하는 비중이 적고 실제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이전의 공주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핑크한 이런 색상 때문에 상품 판매에서는 결코 잠잠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는 16살. 다음은 무려 30년을 건너뛰어서 1989년에 나온 인어공주 에리얼입니다.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대표작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비극적인 원작의 결말에 비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은 비극적인 결말보다 디즈니의 해피엔딩이 더 유명하다고 하네요. 나이는 오로라 공주와 같은 16세. 1991년 미녀의 야스벨입니다. 최초의 평민 출신 디즈니 공주이자 신데렐라에 이은 신분 상승 공주입니다. 왕자가 공주를 구한다는 클리셰를 뒤집어가지고 평민 여성이 왕자를 구하고 공주가 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이는 17세. 1992년 알라딘으로 등장했습니다. 자스민을 보면 디즈니가 백설공주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이고 전투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아쉬운 건 주인공이 아닙니다. 1995년 자스민에 이어서 또 디즈니가 유색인종 공주를 내놓습니다. 원주민 공주이고 그녀는 최초로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양다리 공주랍니다. 18세. 1998년 등장한 뮬라는 최초의 동아시안 공주입니다. 그녀는 무려 전쟁에 참가해서 공을 세우고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2009년 드디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디즈니 공주가 등장합니다. 1992년 자스민 이후 디즈니가 보여준 공주들은 모두 유색인종이네요. 어린이들의 동심을 담당하는 디즈니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티아나의 나이는 19세. 2010년 긴 머리카락으로 주목을 받은 공주 라푼젤은 디즈니 최초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가진 공주입니다.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왕자를 구해내는 등 여러 가지 능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준 공주이기도 하죠. 18살입니다. 메리다와 마법의 숲, 메리다. 2012년 픽사 제작 디즈니 공주로서 뮤지컬 애니메이션 작품 캐릭터입니다. 물론 디즈니 작품들이 대부분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뮤지컬 느낌이 나긴 하지만 진짜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최초라고 하네요. 작품 내내 남자에 관심이 없는 사랑과 무관한 공주라고 합니다. 16살입니다. 겨울왕국 엘사. 2013년 등장한 겨울왕국. 사실 엘사는 공주가 아닙니다. 바로 여왕이죠. 공주는 안나가 공주죠. 그럼에도 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아마 디즈니 공주끼리 싸운다면 엘사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거의 히어로 영화에 등장해도 될 만큼 강하니까요. 21살. 2016년 등장한 모아나. 모아나도 공주는 아닌 것 같은데 부족의 족장의 딸이니 포카혼타스랑 비슷한 공주인가요? 사실 디즈니에는 아직 모아나를 공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 기준이 있어서 모아나와 엘사는 디즈니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 활동은 미니 블록들을 가지고 백설공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지 안에는 설명서, 도안이 있고요. 블록들, 그리고 키레어로 만들 수 있는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 도안을 밑에 올려놓고 블록들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두면서 끼워주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블록을 끼울 때 이렇게 블록이 있어요. 이렇게 꼭 힘을 주어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 두 블록 사이 홈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를 이렇게 위에 올려서 끼워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다시 블록이 있을 때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홈에 맞춰서 위에서 내려서 끼워 맞춰주면 됩니다. 조금 힘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세게 하면은 손가락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쉬엄쉬엄 천천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